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토 매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바로 오토 매장입니다. 오토 매장이란 간단하게 창업주, 즉 사장이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또 수익까지 발생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을 너무 쉽게 벌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보다 여유로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나의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기보단 나의 노동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저의 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수익 모델이 바로 오토 매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운영해봤고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오토 매장 창업의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가 적당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나가는 월세 혹은 임대료가 많다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상권의 미래 가치는 확실하고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위 가성비가 좋은 곳을 고르셔야 할 텐데요. 이게 말이 쉽지 상권을 고르고 선별하는 일 또한 상당히 난이도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권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시거나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 분석 컨설팅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상권 분석은 창업에 있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창업주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알짜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솔직히 오토 매장이 아닌 요식업과 같은 일반적인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매장 전체를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 역할까지 무리 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직원 채용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근무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설사 창업 초기에는 사장이 직접 일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뽑은 직원이 매니저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 장기간의 근무는 필수라는 것이죠. 특히 군입대를 앞둔 휴학생이나 복학을 앞둔 복학생, 방학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재학생 등등 누가 봐도 몇 달만 일할 것 같은 친구들은 초기 멤버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나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나이의 기준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정도인데요. 그 친구들한테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선 어린 친구들에게 꼼꼼함이나 책임감을 요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되도록 군 생활이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해본 20대 중반 이상의 친구들로 추천드리는데요. 확실히 책임감이 강할 확률도 높고 말도 없이 그만두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오토 매장의 특성상 평일, 주말 상관없이 길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매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좋은데요.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신다면 어디에 거주하고 정확히 매장까지는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비법이기도 한데요. 채용 예정인 직원과 월급을 협상할 때 저는 처음부터 무작정 많이 주는 것보단 처음엔 최저시급에 맞춰 다소 적게 주더라도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군대에선 호봉제라는 제도가 있죠. 근속일수에 따라 공급이 점점 우상향되고 떡값이라는 성과급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근무 기간에 따라 월급의 상승은 다소 천천히 대신 확실한 인센티브를 번갈아 가며 지급한다면 직원의 입장에서도 뭔가 인정받고 있는 느낌도 들고 사장에 대한 신뢰도 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싼 값에 직원을 채용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직원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오토 매장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단가가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박리담회로 가든 비싼 품목을 조금씩 팔든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괜찮은 아이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분산되는 소위 나눠먹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나 차, 음료수 등을 취급하는 물장사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많이 추천해주는 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카페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카페 창업을 시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채소를 비롯한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팔더라도 남는 수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하나의 큰 리스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과 일확천금을 꿈꾸며 호기롭게 음식점을 차려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 그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마진이 많이 남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토 매장의 조건 3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오토 매장의 매력과 노하우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참여하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